4.7 재보궐선거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 부산 선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각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치열한 선거 분위기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박영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선 패배 위로의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네, 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네. 그 경선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우리 캠프 활동했던 분들 이제 위로하고 예, 또 회단식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그쪽에 일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관여해서 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끝이 났고 박영선 후보로 잡음 없이 단일화가 됐는데 네. 지금 야당은 그 오늘까지도 지금 룰 합의가 안 돼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그 제가 작년 말부터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견해 왔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룰 협상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예. 2011년 모델이 되기보다는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왔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룰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등록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는 사실은 물 건너갔다. 예. 다시 말해서 설사 이후에 룰 협상에 합의된다 해도 예. 애초에 이 단일화가 얻으려고 했던 컨벤션 효과는 얻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죠.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험한 말들이 양진영에서 오고 갔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지지자들 간의 유기적 화합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흔히 단일화를 하는 목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후보 구도를 단순화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양측의 지지층이 총 결집해서 승리를 도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구도를 정리하는 단일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층을 총 결집하는 단일화의 효과는 저는 완전히 반감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특히 그 부인을 둘러싼 공방 이런 거는 굉장히 치졸한 공방이거든요. 예. 저는 그 단일화 효과는 확실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뭐 단일화 효과가 야권이 반감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여당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 LH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이 조금 이반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 LH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는 것은 여권에게는 아무래도 약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LH 특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상당히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예. 민심을 돌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다른 정권 같으면 아마 이 문제를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선거 이후에 어쨌든 정리하려고 했을 텐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어떤 집권 세력 자체의 의지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은 저는 평가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LH 건도 역시 부동산 문제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도 지금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특혜 의혹이 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아마 맞불을 넣는 형국일 텐데 네.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해명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거짓말 논란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네네. 이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백히 거짓말이죠. 예. 그건 뭐 정치한 사람들끼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가령 그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액인지 이거는 늘 점검하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받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그걸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국정 전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왔을 때도 많은 언론인들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 공급 늘리겠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대표적인 거짓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솔직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그렇게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네. 만일 내가 박형준이나 오세훈 같은 의혹들이 있었다면 언론에서 네. 이렇게 가만히 뒀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언론은 민주당 편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뜻 같아요. 아니 민주당 편이 아닌 건 뭐 아닐 수 있는데 예. 비판의 근거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L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혹은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막대한 그 차익을 얻었다. 예. 그럼 이거는 사실 그 이상의 기준으로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후보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예.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자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주택으로 인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은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저는 또 그런 문제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에 제가 한 개인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는 안 잡히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좀 낙관론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낙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지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이제 그런 담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보궐선거는 그 공휴일에 치러지는 총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지층의 결집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지층에게 선거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계속 설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그 지지층들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재보선이기 때문에 한 번도 50%를 넘는 투표율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 기사도 냈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그것은 이제 그냥 일반론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투표율이 높아야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지지층이 그만큼 많이 선거 그 투표장에 나선 거니까 우리 지지층이 많이 나오냐 저기 지지층이 많이 나오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역대로 보면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경선에 나왔을 때도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항상 10% 초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당원 투표에서는 37% 가까운 투표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투표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 아무래도 사전 투표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번 보궐에도 그것도 이틀이거든요. 예전에 보궐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다수 나오던데요. 이게 이제 과거의 재보궐보다는 저는 관심도도 높고 또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기 때문에 저는 뭐 투표율이 과거의 재보궐보다 높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무래도 재보궐은 재보궐이라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다. 저는 50% 미만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50% 아래로 될 것이다.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재보궐에서 50% 이상 얻은 적이 없긴 합니다만 지금 투표율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은. 알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오늘이죠. 시장에 당선이 되면 서울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재난 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다. 선거 앞두고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10만 원 재난 위로금은 지금 뭐 이재명 지사도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여야 간에 논쟁을 해왔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래된 논쟁의 결론을 좀 서울시 차원에서 후보가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이제 빚내냐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서울시 상황을 보면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3조 가량 정도가 올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제 그 재정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 3조 중에 1조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 거친 걸 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LH가 뭐 민주당한테는 뭐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젠가요? 엊그제인가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뭐 한쪽에서는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그것도 네. 쿡 찍어서 어떤 당은 안 된다, 어떤 후보는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네.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재는 아니니까요. 악재라고 볼 수 네네. 있잖아요. 거기다가 박캠프 대변인이었죠.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 이렇게 다 네. 사퇴를 했는데 뭐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 핵심 코어들은 또 여기에 또 발끈하고 있는 게 사실이단 말이죠. 네네. 캠프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 저는 어쨌든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은 사실이죠. 예. 선거 때 나오는 모든 정치적 발언은 정치 행위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또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캠프 차원에서는 또 그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더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예, 의원님 지금 뭐 서울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당 중진으로서 부산 선거도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네네. 부산에서는 그 여론조사하면은 사실은 이 퍼센트테이지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네. 최근에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네. LCT 두 채권은 부산 시민들한테 좀 먹혔다. 네. 반감 주는 걸로. 그래서 네. 좀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 수십억의 차익을 얻은 것, 또 박형준 후보가 또 수십억의 차익을 얻은 예. 것, 그다음에 그 매입과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여러 측면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번 선거에 부동산 이슈가 먹힌다면 예. LH 문제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이 부동산 의혹도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부산에서의 지지율 격차도 저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하자 이게 뭐 여야가 다 오케이 하긴 했는데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뭐 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는데 예. 그 실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선거 이후로 저는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혹시 의원님은 뭐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소 땅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박영선 후보 좀 지지해 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그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서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가장 추진력 있고 가장 행정 경험이 뛰어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오세훈 후보가 그 서울시장 사퇴하셨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들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사퇴하신 것들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또 서울시 의회와 충돌할 그런 야당 후보보다는 이 위기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박영선 후보가 적임자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국민의힘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상호 의원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 위원장님한테도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네, 양 후보의 그 선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다 남선한 사람들이 네,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군요. 예.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내 예. 경선이기 때문에 흔쾌히 또 그것을 수용하고 예. 또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희는 3월 4일 날 이제 경선이 발표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예. 예, 그 한 2, 3일 정도 좀 휴식을 취하고 바로 월요일부터 예, 선대위에 합류해서
지금 당의 지금 단일화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이나 또 선대위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데 있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얘기는 네네. 조금 뒤에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오세훈 후보가 그 사실은 뭐 나경원 후보한테 역전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고 그 이후로 탄력을 좀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야권이 이렇게 여러 후보들의 군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상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나경원, 오세훈 후보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단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다시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지금 그 컨벤션 효과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저는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LH 사태가 터지면서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어떤 조사에서는 3파전을 하더라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한테 제가 여쭤봐도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낸다 이렇게 답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야권으로서는 단일화가 필수 조건인 것 같긴 한데 현재 시점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만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19일까지 오늘까지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단일화는 진행 중에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양 후보의 결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안철수 후보 측 또 오세훈 후보도 통 크게 서로 양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하겠다.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협상단이 만나서 어느 측의 후보가 제안한 것을 선택할 거냐 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뭐 오늘 오전부터 지리한 싸움이 있었긴 합니다만 3시 30분 경쯤에 안철수, 오세훈 양쪽에서 다들 그 상대방 거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협상팀이 가동이 되는 겁니까? 오늘 뭔가 결론이 나야 주말에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물리적으로는 인쇄가 들어가는 28일 이전에만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실상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급하게 서둘를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이제 양측이 공개적으로 상대 측의 안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또 이후에 조금 챙겨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들만 합의를 이뤄내면 저는 뭐 주말 안에라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럼 바로 또 여론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늘이 사실은 1차 데드라인이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투표용지 인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더 걸리게 되면 후보자들끼리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 지지자들끼리 유기적으로 화합이 되겠느냐 너무 뭐 상처 주는 말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양측이 지지자들이 서로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또 서울 시민들께는 두 후보가 힘을 합치면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으며 서울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의 단일화 방향은 서로 합의가 됐다는 것으로 보고 이제 두 분이 그동안 못했던 지난번에 비전 발표를 양측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공동의 비전들을 좀 같이 시민들께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19일이 넘어갔지만 25일부터 본격적인 본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일까지
만약에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본선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단일 후보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우리가 이뤄내면은 그것은 뭐 성공적인 단일화가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리 유권자들이 그 집안 싸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단일화 여파로 인해서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단 말이죠. 단일화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김종인 때문이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기에는 눈살 찌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상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그렇겠죠.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화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서 소위 지금 말씀 거론하신 그런 분들은 세세한 지금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단독으로 그것을 무조건 홀딩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단의 내용들로 들어가다 보면 또 서로의 또 첨예한 대립이나 또 양보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또한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양 후보가 흔쾌히 서로의 안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급물살을 타고 단일화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고 아까 말씀드린 더 큰 서울시의 비전들을 양 후보의 공동의 힘으로 시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혹자들은 만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서울보다는 부산에 집중하지 않겠느냐 선거를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단일화의 처음 취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양 진영이 어쨌든 승리하기 위한 단일화이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양측이 오간 부분들은 분명히 그거는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일화의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궐선거에 문제를 유발시킨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지금 코로나나 부동산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들을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틀의 목표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너지는 분명히 나야 되고 또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의원님 말씀이 어쨌든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건데. 네네. 3월 초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가 유리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여론 분석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 날 국민의힘의 단독 후보가 확정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상승세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는 이미 넘어섰고요. 안철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서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LH 땅 투기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 실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심판 이런 것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민들의 마음이 저는 이번엔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 후보가 반드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LH 사태가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민심이 현 정부에서 많이 떠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만일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내곡동 땅 문제 이거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거 가지고 집중 공략할 텐데 그거는 선거에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 이게 2010년도 한명숙 그 선거 때 다 울고 먹은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들고 나와서 다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후보께서 분명히 단 하나의 문제점이라도 발견이 되면 후보 사퇴하겠다. 정치를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선을 누가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이미 다 한 거 아닙니까? 또 수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결과대로 다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LH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화살을 물타기 하면서 이것을 뭐 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식 후보가 되면 뭐 지상파부터 유튜브까지 또 각종 언론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까지 뭐 한 7에서 한 10회는 해야 될 텐데 할 때마다 여권은 이걸 갖고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공격하겠죠. 그럼요. 그건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거 다시 들고 나와서 그걸 다시 울거먹는 저 모습이 과연 뭐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그건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죠. 그리고 요즘 시민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LH 땅 투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또 새로운 어떤 사안들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다 써먹고서 거기서 그때 사과까지 했던 것들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정치 공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 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산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박형준 후보가 앞서 나가는 모양새고 김영춘 후보가 뒤쫓는 모양새인데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뭐 꾸준히 뭐 부산의 경우는 뭐 민심의 흐름도 그랬고 또 박영준 후보가 워낙 그 여론조사상도 앞서 나갔었기 때문에 저는 뭐 무난히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정계 개편이 있을 거란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뭐 더 큰 이번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대찬성이고요. 서울시장 선거 판세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더 과감하게 또 혁신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또 정권 교체를 내다보려면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또 외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한꺼번에 해서 담대한 연합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추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도 역할이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 지지해달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보궐선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문제 LH 땅 투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실정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이미 시정 경험들을 갖고 4월 7일 당선된 이후에 4월 8일부터 바로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그런 후보입니다. 너무나 적임자고요. 본인 재임 시절에 서울시의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손잡아줄 그런 따뜻한 서울시장이 될 겁니다. 꼭 오세훈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